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처럼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S1이랑 S2랑 S3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자, 그때 S2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자, 이 점이 x는 알파고 이 점이 x는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2차 함수를 최고차항계수 a로 잡을게요. 자,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된다고 했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라고 했지. 물론 정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2차 함수랑 직선은 이와 같은 공식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x가 1이고 여기 이 부분은 요 x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서 요 2차 함수와 이 직선과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3이죠. 네. 자, 얘의 3승이 넓이가 돼. 그래서 자, 얘는 6분의 27 약분하시면 2분의 9 얘가 나오지. 네. 자, 그 다음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a-d로 잡고 얘를 a 더하기 d로 잡으면 다 더했을 때 몇 나와요? 3a가 나오지. 네. 자, 얘가 2분의 9가 되죠. 네. 즉, 요 a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 S2가 몇 나온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거 3개 더한 거 등차 수열의 합은 3 곱하기 정 가운데 항이라고 했지. 따라서 이 3개를 더한 건 얘가 된다. 즉 얘가 2분의 9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S2가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죠. 네. 우리 수학 1에서 배웠어요. 우리 수열 단원에서 자, A1, A2, A3가 등차 수열이면 이를 다 더한 건 총 개수에다가 평균을 곱하면 되거든요. A1, A2, A3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는 5 곱하기 A3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홀수개가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은 개수 곱하기 정 가운데 항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짝수가 있을 때는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전체 개수에다가 정 가운데 평균이 없죠. 그래서 얘는 2분의 A1 더하기 A4를 하거나 아니면 뭐 4 곱하기 2분의 A2 더하기 A3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푸시면 되고 수학적으로는 오류지만 계산을 했을 때는 오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또 4 곱하기 여기 A의 2분의 5번째 항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수가 안 되긴 하지만 계산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지금처럼 이 fx가 3차 함수예요. 그리고 gx가 1차 함수라 했거든요. 자, 그때 g1 빼기 f1을 물어봤고요. 여기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2라고 나와 있어. 네. 자, 우선 우리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을 직접 해도 되지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에다가 감마 빼기 베타를 곱해. 자, 그리고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을 더하면 돼요. 마치 이 부분은 자, 2차랑 직선 우리 공식 있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3차와 접선의 공식이죠.
그래서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건 외웠을 거니까.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걸로 일단 기억하고요. 그럼 이쪽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감마 빼기 베타의 3승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를 곱해. 그리고 더하기 12분의 절대값 A 감마 빼기 베타의 이렇게 4승을 하시면 돼. 형태가 비슷하죠? 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변곡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같겠죠?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 한쪽에 있는 넓이는 4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이게 4승이 되게. 얘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 준비할 때는 정적분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공식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봐봐. 우선 이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내가 얘를 차함수로 표현하셔야 돼.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뺀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얘는 교점이 어떻게 돼요? 0, 2, 4죠. 그러니까 0, 2, 4를 지나고, 자, 얘의 최고차항 계수는 이 f가 결정하죠. f가 3차니까. 그 최고차항 계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a, x, x-2, x 빼기 4로 이렇게 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0, 2, 4.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쪽 넓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은 변곡점이잖아요. 점대칭하는 점, 이런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 넓이는 4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2죠. 걔가 4승이다. 참고로 이 A는 최고차항 계수 어떻게 돼 지금? 양수죠. 그래 그냥 바로 이 절대값 A는 그냥 A로 적을 수가 있고, 얘는 4A가 되겠죠. 얘가 지금 2라고 있으니까 요 A가 몇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G1 빼기 F1은요,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F1 빼기 G1이죠.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지금? 자리가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3번 문제는 어떤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두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물어봤죠. 뭐 정석대로 하는 거는 해설 보시면 되고,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기초 배경 지식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x축이 있다 쳐보자. 자, 만약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높이는 길이가 뭐가 될까요? 절대값 a에다가 d의 제곱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자,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 높이는 절대값 a 한 다음에 그 d의 제곱이 돼요, 항상. 그러면 두 번째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선이 있네요. 자, 여기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a를 할게요. 자, 이 직선 내가 뭔지 몰라. gx라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 점에 접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차함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함수를 쓰면 fx를 할게요. 자, fx 빼기 gx는 이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요렇게 2차 함수인데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 선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이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있지? 네. 그 거리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랑 똑같아요. 좀 네.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자, 이해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fx 빼기 gx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뺀 거기 때문에 같은 x 좌표에서는 요 거리가 항상 같아. 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d라고 치면 이 거리는 뭐가 돼요? 절대값 a 곱하기 d의 제곱 되는 거지. 네. 왜냐면 fx 빼기 gx가 결국에는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니까. 즉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자, 요 길이가 d라고 치면 요 길이는 절대값 a 곱하기 d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바깥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럼 쌤이 다 이야기했겠지만 이 점을 알파라고 하고요, 이 점 베타를 할게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접점인데 이 접점의 x 좌표의 평균, 걔가 바로 이 점이 돼요. 그러니까 요 좌표와 요 좌표와 요 좌표는 서로 등차 수열이에요. 그 말은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 자,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바깥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요 점을 똑같이 여기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을 이게 베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죠. 네. 그리고 얘랑 얘는 서로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의 넓이 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넓이 있죠. 자, 이 넓이는 여기에다가 2분의 1만 곱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자,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여기가 2대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선 연결하고요. 이 점에서 이렇게 y축의 평행한선 그어볼게. 그러면 요 넓이랑 이 넓이 같고요.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항상 같아요. 자, 증명은 보통 다 차함수로 증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 수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은 일단 심화표에서 할 거고요. 이러한 관계가 있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y는 x제곱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y는 이렇게 x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가 있죠. 한 이쯤에 있겠네.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때 요 길이 있죠. 네. 요 길이는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몇 나와요? 2분의 1, 4분의 1이지. 네. 그럼 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4분의 9 나오죠. 그럼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점이 접점이죠.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여기 이 부분 길이가 d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길이가 절대값 a 곱하기 d 제곱이잖아요. 2분의 3. 네, 2분의 3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 네.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지. 아, 네. 자, 그리고 또 이 오른쪽에다가도 접선 볼 수 있죠. 그럼 이 점은 x가 몇 나와요? 여기 봐봐.
접점, 바깥 한 점, 접점, 요 길이가 다 항상 똑같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면 이 접점까지도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 점 뭐가 되죠? 2분의 1에다가 2분의 3 더하니까 2가 나오지. 이렇게 접점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직접 다 구해봐야 되는데 바로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 접점과 접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할 수 있죠. 해볼게요. 6분의 절대값 1, 그 다음 베타 빼기 알파니까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이죠. 자, 얘의 3승이다. 그러면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넓이 있지? 걔는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2대 1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넓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2분의 1 하면 되겠지. 얘의 2분의 1이니까 정답이 4분의 9 나와 이렇게. 자, 3번 문제.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자, 그때 둘러싸여 있는 넓이 물어봤어. 자, 우리 3차 함수가 있는데 접선이 있어 이렇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둘러싸여 있는 넓이 뭐가 되죠?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이렇게 4승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 넓이는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12분의 절대값이 베타 빼기 알파 1 빼기 0의 4승이 되면서 이 정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5번 문제는 지금처럼 3차 함수가 있고 여기 S1이랑 S2의 넓이 같을 때 이 K 값을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보면 미지수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주어진 식 하나 있지. 이 S1이랑 S2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이런 점들을 알아 몰라? 몰라요. 사실 모르거든요. 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로 내가 알파로 잡으면 쓸 수 있는 식이 자,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x의 3승 빼기 2x 더하기 k가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겠죠. 네. 즉 얘를 정리하게 되면 4분의 알파의 4승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알파 얘가 0 나와야 돼. 자, 그리고 나는 이 알파라는 문자를 추가했으니까 식이 한 개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몇 나와요? 0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추가식 나오고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랑 k 구할 수 있겠죠. 자, 연립할 때 한번 해볼까요? 요 니은식에다가 양변에 알파를 곱할게요. 네. 자, 그러면 알파의 4승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더하기 k 알파가 0이다. 여기 위에 거 식은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4분의 알파의 4승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알파가 0이다. 자, 두 개를 뺄게요. 그러면 4분의 3 알파의 4승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0 나오고, 자, 알파의 제곱,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죠. 4분의 3 알파의 제곱 빼기 1이 0이 나오면서 이 알파의 제곱이 3분의 4 얘가 되죠.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죠? 루트 3분의 2가 되고, 요 니은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더하기 2알파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9분의 4루트 3 얘가 정답이 돼요. 자, 6번 문제는
자, 이게 3차 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물어봤고, 단 요 a가 -1과 1 사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면 -1과 1은 고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최소가 되거든요. 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 끝점이 고정되어 있고 이 가운데 점이 움직일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는 이 가운데 점이 중점일 때 최소가 돼요. 그래서 정답 몇이겠어? 그냥 a는 0이야. 네. 자, 만약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점이 3이고요. 이 점이 9라고 해보자. 자, 이 점은 움직인대요. 근데 이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a 몇 나와야 돼? 예, a가 이게 6 나오면 돼요. 자, 이걸 증명해 볼 건데 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수식보다는 한번 기하학적으로 증명해 볼게요. 네. 만약 이 점이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실제로 선은 넓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이 넓이를 가진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흰색에서 이 녹색이 돼버리면 요 길이만큼 넓이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이만큼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넓이가 늘어나는 거지. 네. 만약에 선이 아니라 이 넓이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넓이만큼 넓이가 빠지는 거고, 그 다음 이 넓이만큼 넓이가 늘어나는 거죠. 네. 빠지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더 많지. 만약 이 넓이가 좀 헷갈리면 이렇게 선으로 하면 돼요. 요 길이가 빠진 넓이라고 보시고 요 길이가 늘어난 넓이라고 보시면 돼. 어차피 살짝 움직일 거거든. 네. 그러면 이 길이만큼 넓이가 빠지고 그 다음 요 길이만큼 넓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이 어떻게 돼? 처음 넓이보다 넓이가 더 커지죠. 네. 아, 처음 넓이에서 이 가운데 점이 살짝 이쪽으로 움직이면 나중 넓이가 더 커져요.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야. 이 왼쪽이랑 대칭일 거 아니에요. 네.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겠지. 왜냐면 그래프가 대칭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대칭, 그 다음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대칭. 결국에 똑같아.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항상 넓이는 더 커져요. 그 말은 정 가운데 있을 때가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 나중에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 찾을 때 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얼만큼 넓이가 빠지고 얼만큼 넓이가 더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가장 최소인 상황을 우리가 보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7번 문제는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fx가 지금처럼 나와 있을 때, 자, 이거 정적분 했을 때 13 나온대요. 그리고 k를 물어봤어요. 자, 우선 얘의 의미는 이 3칸씩 반복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fx의 그래프가 다 직선이죠. 그러면 넓이 같은 걸 구하는 게 쉽잖아요.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지 말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직선은 넓이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0부터 이 3까지 fx의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자, 얘가 3칸씩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모양이 반복이 될 거예요. 여기 6이겠죠. 자, 그러면 이쪽 넓이 어떻게 돼요? 여기 1 나오고 여기 2 나오고 여기 1 나오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1 나오고 2 나오고 1 나와. 그런데 0부터 쭉 해가지고 정직분 값이 13 나오려면 지금 여기 1, 2, 2를 더했을 때 4가 나오잖아요. 일단 4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요. 3개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13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K값은 3, 6 그럼 여기까지가 9 나오고 여기까지가 10이죠. 정답이 이렇게 10이 된다. 자, 8번 문제는 함수 fx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죠. 네. 자, 얘는 이 fx와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빼기 x 얘를 정적분 한 다음에 앞에다가 2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알파와 베타는 방정식 fx는 x가 되는 그 실근이다. 자, 그 이유는 우리 개념편에서 증명했으니까 우리 바로 그냥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인테그랄 여기서 뭘 뺀다? x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x 빼면은 요렇게 날아가죠. 그 다음 이제 요 아래 끝이랑 위 끝 정한 다음에 내가 2만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 아래 끝이랑 위 끝은 방정식 x의 3승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x는 이렇게 x가 되는 그 실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x의 제곱 x 빼기 1 이런 0 즉 x 몇 나온다? 1과 2 0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이 정적분을 직접 계산을 해도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다? 공식을 이용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 이 부분 봐봐. 자, 얘는 0에서 수접하고 2를 통과하는 이러한 직선이죠. 아, 참고로 여기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정적분 값은 이 넓이죠. 우리 이 3차 함수랑 이 접선의 둘러싸인 넓이 공식 알죠? 12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이니까 1의 4승. 아,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이 정답은 6분의 1이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역함수 관련된 정적분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거야. 자, 두 번째는 이 역함수 정적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 수학2에서는 반드시 이 공식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그 역함수를 더하면 위에 것끼리 곱하고 그다음 아래 것끼리 곱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방 풀 수 있는 게 자, 여기 0 있죠. 이 0은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러니까 f0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15는요 f3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3을 집어넣으면 15가 나와.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지. AB, FA, FB 0, 3, F0, F3
그럼 답이 뭐다?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이렇게 빼면 돼. 그러면 F3이 몇이야? 15잖아요 지금. 그래서 15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렇게 45가 나와. 자 그러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푸냐면 지금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물어봤지. 그럼 여기 앞에다가 인테그랄 fx dx 내가 알고 있는 함수를 정적분한 걸 더할 거야. 여기 이 부분 아래 끝이랑 위 끝을 관찰한 다음에 x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1 나와요? 1이죠. 그래서 여기 1이고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5가 나와요? 2죠. 무조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 이유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1 대응이라서 반드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F1 되는 거고 요 부분이 F2 되는 거니까 형태가 얘랑 똑같지.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돼요? 2F2 마이너스 1F1이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몇 나오냐면 얘가 9 나오지. 2 곱하기 5에서 1 곱하기 2를 빼는 거니까 9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이 부분 1부터 2까지 fx d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얘만 넘겨준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0, 1 잘 봐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나오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1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F0이고 얘가 F1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 부분을 1F1 마이너스 0F0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얘는 지금 1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구한 다음에 넘기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P 지점을 지나면서 16m/s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고 자동차 B는 A가 P 지점을 지난 지 2초 후 P 지점을 지나서 A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B가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의 속도가 얘일 때 A와 B가 만나는 시각은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지 물어봤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적어서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쭉 배웠잖아. 이때 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B라는 물체는요 P 지점을 통과하고 T초 후의 속도가 2t 더하기 2라고 했죠. 라지 B는 자, P 지점을 통과 후에 T초 동안 운동을 하였고 이 T초 후에 이 속도가 2t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이 자동차 A는요 자동차 A는 이 B보다 P 지점을 먼저 통과했죠. 그럼 A는 P 지점을 통과 후에 몇 초 동안 운동했다고 볼 수 있어? T 플러스 2초 동안 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A가 P 지점을 2초 전에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2초 더 많이 운동한 거예요. 즉, 자, A와 B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러니까 기준은 B예요. 그 말은 B가 T초 동안 움직였으면 A는 T 플러스 2초 동안 움직인 거야. 네. 그러면 B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죠? 속도 함수가
2t 더하기 2잖아요. 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2t 더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t의 제곱 더하기 2t만큼 움직인 거야. 자, a는요. t 플러스 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속도는 일정하잖아. a는 1초에 16m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t 플러스 2초 동안은 16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 얘는 16t 더하기 32가 되겠지. 근데 얘 둘이 서로 같아야 돼. 서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풀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32가 0이니까 t 마이너스 16 t 플러스 2가 0이어서 이 정답은 16이 되겠죠. 이렇게. 자, 10번 문제는 지금처럼 속도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속도 함수 그래프야. 자, 그리고 t가 2일 때 위치가 5이고 t가 7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t가 10일 때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처음 위치가 등장했어 안 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문제마다 네. 처음 위치가 나오는 문제도 있고 처음 위치가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원점에서 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처음 위치가 0인데 얘는 그런 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 처음 위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직선 운동인데 수직선 한번 그려가지고 그 운동 관찰해 보자. 처음 위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 점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를 그냥 K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2초 동안 얼만큼 움직이지? 이 넓이가 A잖아요. 네. 그래서 A만큼 움직이죠. 자, 그리고 2초에서 3초 동안은 얼마큼 움직이죠? 2분의 A만큼 움직이고. 자, 그 다음 자, 이 넓이도 똑같겠지. 합동이니까. 네. 그래서 얘도 2분의 A고. 자, 여기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면 이 부분은 왼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4에서 6초 동안은 2A만큼 움직이고. 이 점, 이거 뭐가 되죠? 2분의 13이죠. 네. 왜냐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서 자, 이 부분은 2분의 13이고 여기 넓이가 2분의 A. 자, 이쪽 넓이도 2분의 A가 돼요. 자, 그 다음 제 마지막 7에서 10초 동안 이 넓이 뭐가 되죠? 2분의 3A죠. 자, 그래서 이 운동을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제일 처음에 2초 동안 얼마큼 움직이지? 오른쪽으로 이게 A만큼 움직이죠. 자, 여기는 2초 후입니다. 그때 A만큼 움직이니까 요 위치가 K 더하기 A겠지. 자, 그 다음에 3초 동안 2분의 A를 더 움직이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K 더하기 2분의 3A가 되겠죠. 네. 그러다가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죠. 3에서 4초 동안. 그래서 이 4초 후에는 다시 여기 위치에 있고 4에서 6초 동안 어떻게 돼요? 2A만큼 더 왼쪽으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2A만큼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부분이 K-A가 되겠죠. 위치가. 자, 그 다음에 6에서 이 점 2분의 13까지는 왼쪽으로 또 2분의 A만큼 움직이니까 여기는 2분의 13초 후 K-2분의 3A죠. 네. 그 다음 다시 이 점에서 7초 후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마지막 7에서 10초 동안 2분의 3A만큼 움직여서 여기 점 가운데 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10초 후가 되고 여기는 지금 K 더하기 2분의 A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초일 때 위치가 5라고 했으니까 2초는 여기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5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10초일 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요 값을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K는 2가 되고 A는 3이 되죠. 네. 그 정답 못 나온다? 2 더하기 2분의 3 2분의 7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운동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직접 알려주고 싶어서 일일이 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2초일 때 위치, 얘는 처음 위치에다가 이 A만큼 움직였으니까 A 더하면 돼. 자, 그 다음 7초일 때 위치, 얘는 처음 위치에다가 요 부분을 더하고 요 부분을 빼고 다시 이 부분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날아가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날아가니까 결국에는 A랑 이 A를 빼면 돼서 그냥 마이너스 A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은 지금처럼 속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조건이 나와 있어. 자, 이때 오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 정적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자, 넓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처럼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그 자체가 넓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넓이로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이쪽 넓이를 라지 A, 자, 이쪽을 라지 B, 여기 라지 C, 라지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라지 A죠. 0부터 A까지 정적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은 A부터 F까지의 넓이의 합이야. 그러니까 A부터 F까지면 B, C, D, 즉 B 더하기 C 더하기 D. 그래서 얘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A부터 C까지의 넓이의 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냥 B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C부터 F까지 정적분하다고 했어요. 그럼 C부터 F까지 넓이의 합은 아니죠. 정적분은 C-T. 여기 밑에 있으니까 -T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서로 같아.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이나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0부터 C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 좌변은 A 빼기 B죠. 자, 그 다음에 C부터 F까지면 넓이니까 얘는 C 더하기 D죠. 자, 이거 두 개 같냐? 라고 물어봤어. 같아, 안 같아? 같죠. 여기 기억 조건에 의해서 같다. 자, 이 부분은 그냥 P라고 할게요. 여기도 Q라고 하고, 얘는 이 P 조건에 의해서 참이 되고요. 자, 니은. 점 P는 운동 방향 3번 바꾼다라고 했죠. 자, 우리 운동 방향 바꾸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자,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총 3번이죠. 따라서 이 니은 맞고요. 자, 디귿. 0부터 C까지 정적분한 거. 여기는 라지 A 마이너스 B죠. 자, 그 다음 A부터 C까지 절대값 씌우고 정적분했어요. 그럼 A부터 C까지면 여기 B죠. 여기가 그냥 B가 되고, 자, C부터 F까지면 C 더하기 D죠. 여기 절대값 있으니까. 자, 여기는 C 더하기 D. 자, 이거 3개 더한 게 얘랑 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지 않죠. 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그냥 A잖아요. 그래서 얘는 같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P 조건에 의해서 같지 않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점 P는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A만큼 움직였지. 네. 자, 그 다음 이 B랑 C랑 D 넓이를 합해도 딱 A랑 같아지잖아요. 네. 왼쪽으로 B, 왼쪽으로 C, 왼쪽으로 D만큼 움직여도 다시 제일 마지막에 이 F인 순간에서 원점을 친하게 되는 건데 C에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원점을 친할 수가 없는 거죠.